일단 우선적으로 검사관님이랑 얘기는 잘 마치고 왔고요. 최종일 선수님은 가짜 내추럴이 내추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만드는 사람. 제 기준의 내추럴은 평생 동안 약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증명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혈액 검사, 거짓말 탐지기, 불시 도핑 테스트, 그리고 제보를 통한 증거 수집. 51cm에 달하는 상완과 어깨 등 통상적으로 내추럴로는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진 사이즈로 02년생 공룡 유전자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악플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짜 내추럴 두 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 지난 시간에는 최정희 선수를 둘러싼 논란과 몸을 만들어 온 타임라인, 그리고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증명 과제 중 첫 번째 혈액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걸고 약 2주간 최정희 선수에 관한 제보를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번째 참가자인 최정희 선수의 두 가지 테스트, 거짓말 탐지기와 혈액 검사의 결과와 함께 그간 저희가 받아온 최정희 선수에 관한 제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의혹들에 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일단 이제 결과 들어왔는데 좀 어떠세요? 결과요? 네. 사실 근데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가시죠. 최정희 선수의 첫 번째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최정희 선수와 함께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우선은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성 호르몬이랑 2단계에 있는 FSH, LH 호르몬 다 검사를 했고요. 셋 다 정상 범위로 나오시긴 했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운동하신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나 테스토스테론의 윗단계에 있는 FSH나 LH 같은 호르몬은 평균보다 많이 낮거든요. 남성 호르몬도 2.5부터가 거의 정상 레벨일 때 2.53 이런 상태여서 일반적으로 다 호르몬이 좀 낮은 상태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잠깐만 얘기하고 금방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사이클 요 수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FSH, LH가 있어야 이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면 안 만들어지고 또 부족하면 만들어지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긴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나옴으로써 그 밑단계 FSH, LH 남성 호르몬이 다 조절이 되는 시스템인데 요 밑단계에서 뭐 문제가 있을 확률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 번만 얘기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 혈액 검사의 의의는 약물을 사용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LH, FSH 호르몬의 수치와 직접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성 호르몬을 투약하고 있는 경우 과도하게 높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과거 사용 후 중단하였다면 기준 대비 낮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 후 긴 시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추가적으로 회복이 더딘 LH, FSH 호르몬 수치까지 확인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정희 선수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2.53, FSH 호르몬 수치는 2.1, LH 호르몬 수치는 4.0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래 혈액 검사를 또 진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괜찮으시면 오늘 일단 혈액 검사를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긴 하거든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좀 수치가 낮게 나와서 오늘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남성 호르몬 수치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체열 후 남성 호르몬 수치의 결과와 그간의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한 통의 이메일과 댓글 등을 통해 몇 가지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첫 촬영 당시 언급했던 혈액 검사 비용 지원 제의 거절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외의 제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댓글들을 통해 영상과 인스타에 업로드된 동일한 사진의 체중이 다르게 업로드되었다는 내용과 대회 체중 10kg 증가에 관한 내용, 체열 당시 클로즈업 샷에 두드러졌던 상완의 붉은 자국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로 남성 호르몬 수치의 검사 결과에 관한 최정희 선수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혈액 검사 결과도 보고 왔고 남성 호르몬 검사도 진행을 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그 예전에 벌크업을 되게 세게 하면서 장 누수라 해야 되나? 완치는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갔고 피도 뽑고 테스트하면서 호르몬을 그때도 검사를 했어요. 제가 집에 가면 검사한 파일이 있어서 보내드릴 텐데 대회 2달, 3달 전이었어요. 제가 2023년 7월 15일 NPC 일산 대회를 뛰었는데 그때도 남성 호르몬이 3.92 나왔는데 그때도 의사분이
되게 낮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대회 2달 전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피 검사하면서 내년 대회도 뛸 때고 계속하면서 인증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선수는 과거 벌크업 중 장에 문제가 생겼었고 마지막 대회였던 NPC 리저널 일산 대회 2개월 전에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회를 준비 중이었기에 몸의 상태가 꽤나 좋았던 당시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3.92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첫 촬영 당시 언급했던 혈액 검사 비용 지원 제한 거부 DM에 관한 내용입니다. 9월 20일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고 그 내용은 당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에 관한 정정 요청이었습니다. 당사자인 커뮤니티 유저와 연락이 닿아 두 분의 직접적인 통화 연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분이 이제 계정을 아구몬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으셔서 아구몬이라고 이제부터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구몬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최정희님께서 영상에서 언급하셨던 메시지를 보내고 그날이고 끝났는데 차단된 다음에도 또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올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악마의 편집이나 이런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정희씨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아고님이 저한테 DM을 보내주신 다음에 제가 그래서 차단을 한 다음에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계속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댓글도 그렇고 DM도 꽤 왔었어가지고 그게 아구님인 줄 알고, 제가 방송상에서는 아구님이 저한테 계속 수차례 연락을 주셨다라고 좀 잘못 얘기를 해서 아구모님이 기분도 나쁘시고 본인은 수차례 연락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아구모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번에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정희님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후로 메일을 주신 다음에 저희가 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락이 좀 닿은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사실상 저희 중간자적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아구모님과 실질적으로 직접 연결을 하셔서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통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정희 씨랑 같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최정희님 꿔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아구모님이 저한테 DM을 주신 다음에 제가 차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 사실 댓글도 그렇고 DM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다 아구모님인 줄 알고 그 방송에 되게 나쁜 역할로 제가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DM 내용을 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구모님이 올리신지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아구모님이랑 한 DM의 내용을 DC라는 보디빌딩 갤러리에 올라왔잖아요. 제가 올린 거 맞아요. 아구는 올리셨나요? 아구님이 전체 내용을 다 올리신 건가요? 본인이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본인이 대화를 나눈 당사자이신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구모님한테 유리한 내용만 올리신 것 같아가지고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 전부 다 올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DM을 한 걸 보니까 전체 내용을 다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말 실수를 했구나. 아니, 전체 내용이 올라온 걸 봤는데 전체 내용인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만 올렸다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전체 내용이 낑긴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조준님이랑 방송 촬영을 했을 때 아구모님이 DC에 올린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 DM을 들어가서 아구모님 한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전체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뭐냐면 영상을 정정해서 이분이 이날 처음 연락해서 저한테 이런 대화 내용 전문이고 누군가 검사비를 대주면 검사를 무조건 하겠다고 댓글로 먼저 얘기를 해서 이분한테 이런 연락이 온 거다. 그리고 차단 후에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정희님의 그 대응이나 답변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면 본인 말대로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다 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악마의 편집이라고 말한 부분이랑 수차례 연락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상에 아구모님 저한테 수차례 연락을 주셨다 말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결국에는 정희 씨가 사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이거를 뭐 가감 없이 편집을 해서 내보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두 분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저 괜찮습니다. 아구모님은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저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 DM 그거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걸 저도 좀 보게.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구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아구모님의 요청대로 자료를 넣기 위해 최정희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였으나 스트레스로 인해 DM들은 삭제한 상태였고 댓글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DM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뭐 눈에 띄는 건 없긴 하거든요.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 악플이랑 그런 악의적인 욕 같은 패드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확인하니까 주변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아 네가 계속 확인하니까 삭제해라 해서 제가 너무 소문든 악플이나 메시지 삭제하면서 많이 지웠거든요. 아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세 번째는 최정희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체중 109kg의 사진이 영상에는 98kg으로 올라왔다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중에 관련된 해명인데요. 체중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18분 15초에 나온 사진 영상에서는 98kg라고 하는데 본인 인스타에서는 109kg라고 올렸던 사진입니다. 구라친 건가요? 라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정희님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에 정희님께서 사진을 2장을 보내주셨었는데 조금 비슷한 구도의 사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109kg라고 보내주셨던 사진을 저희가 98kg라고 올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측의 사진 선택에 좀 영상을 제작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실책이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1년간 대회 체중 10kg 증가에 관한 의혹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정희 씨의 1년간 체중 11kg 증가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시청자분들의 댓글 중 대회 체중이 1년간 10kg 증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회 체중 10kg 증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 한번 보시면 21살 65kg부터 22살 75kg로 내 대회 체중을 1년 만에 10kg 올렸네요. 단순히 벌크업이 아니라 조신님이 말씀하셨듯이 컨디셔닝도 나오고 사이즈도 나오는 상태, 즉 골격근만 10kg 늘린 셈이 되는데요. 본인도 근육만으로 11kg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로이더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지. 일단 컨디셔닝으로 보면 75kg대 대회 사진이랑 65kg대 사진을 보면 65kg대 대회 사진이 컨디셔닝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75kg대 대회 나갔을 때 좋지 못한 순위를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75kg로 나가긴 했지만 컨디셔닝을 더 제대로 잡으면 72, 3kg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65kg대 몸 사진도 제가 65kg를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1, 2kg. 거기서 제가 전날에 욕조에서 반신욕도 하고 체중을 더 뺐어요. 첫 대회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몸무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근육만 10kg가 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마무리하고 2022년 65kg의 대회 사진과 2023년 75kg의 대회 당시의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좌측이 2022년 65kg 사진이고 우측이 2023년 75kg의 대회 당시의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영상에 비춰졌던 체열 당시 클로즈업 샷에 두드러졌던 상완의 붉은 자국에 관한 의혹을 확인했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두알의 자국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댓글을 보면 자국 이렇게 댓글이 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그냥 살튼 자국이어서 이건 방금 피 뽑았을 때 상처고요. 나머지는 살튼 거여서 이건 뭐 해명할 게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면 다 살튼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상완의 붉은 자국에 관한 클로즈업 샷을 공개합니다. 어쨌건 이 논란에 관한 이야기들은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더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저와 함께 그때 땅튜브님 라이브에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네, 그분이랑 제가 잘못 얘기한 건 사과드리고 이제 서로 언급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이제 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에 관해서는 이미 두 분이 충분히 서로 합의하에 잘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정인님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제3자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컨텐츠 이후로 생각이 드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지칭해서 저보다 몸이 안 좋으면 평균 이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운동도 안 해보고 혈관만 나오면 루이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악플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방송을 봐도 많은 분들이 최정이 얘보다 몸이 안 좋으면 평균 이하다 라고 충분히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나이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이런 방송 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 제 인스타 피드 릴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그중에 악플들이 진짜 많아요. 최근에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악플이 달렸어요. 막 패드립도 많이 왔었고 근래에는 팔의 협박까지 왔었고 비난과 욕설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상처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 멘탈도 많이 흔들렸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분들은 악플 하나만 썼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모여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악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예민하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불편함을 드렸고 자극적으로 얘기를 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혈액검사 결과까지 오늘 봤잖아요.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은 저희는 강함없이 다 나갈 겁니다. 아무튼 아직 남아있는 테스트들이 있으니까 여기 제 사견을 딱 하나만 넣자면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컨텐츠다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되게 가감없이 모든 과정들을 보여드릴 거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토대로 판단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만 더 중립기어 박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의 첫 촬영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혈액검사의 결과 확인 그리고 그에 대한 최정희 선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짜 내추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는 모든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최대한 제 사견을 배제한 채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테스트와 그에 대한 결과 또한 아직은 최종 결과가 아닌 진행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테스트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검사였던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하기는 하는데 크게 뭐 반응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검사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정희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물 사용자가 아닌 걸로 보여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검사한 걸로 봤을 때는 그 같아요. 여기 물어본 질문에서는 어떤 특별하게 약을 먹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검사관님이랑 얘기는 잘 마치고 왔고요. 최정희 선수님은 가짜 내추럴이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반응도를 봤을 때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는 이제 약물 사용자가 아닌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마지막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들도 이제 같이 검사를 하면서 이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일단 첫 번째로 거짓말 탐지기에서 지금까지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판별이 되긴 했습니다. 드디어 가짜 내추럴 시리즈 두 번째 참가자인 최정희 선수의 첫 번째 혈액 검사의 결과와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있죠. 댓글을 보면 세탁기를 돌린다는 의견이 꽤나 보이는데요. 저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이 내추럴이라는 가정하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나 그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시에도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아 제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8가지 기본적인 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모든 참가자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항에 동의한 상태로 진행한다. 2. 영상이 올라간 후 제보를 받고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주신 분께는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3. 불시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다. 일정은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한다. 4. 추가적인 도핑 테스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시 금액을 지불하고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양성 반응이 나올 시 금액을 돌려받는다. 5. 혈액 검사와 바디 체크를 진행하고 추후 불시에 추가 혈액 검사와 바디 체크를 진행해 내인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당시의 몸 컨디션을 체크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6.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하여 라이프타임에 걸쳐 약물 사용을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7. 이 과정 중 약물 사용이 드러난다면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될 시 추가적으로 WNGP 운동의 모든 것 사이트에 이름이 박제된다. 8.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참가자는 동의하고 번복할 수 없다. 최정희 선수에 관해 제보를 주실 분들은 wns0411-0506gmail.com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제보자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날짜를 지정해 도핑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wns0411-0506gmail.com으로 일정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연 두 번째 참가자 최정희 선수는 내추럴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쟁이 가짜 내추럴일까요?